삼표시멘트 삼척 공장에서의 산재 사망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공장 설비가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속초해변 관광 테마시설 사업자 공모에 있어 사업자의 자격과 능력에 대한 검증이 미흡해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정책 발행금으로 지급된 강릉페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군이 쓰레기 매립장 관련 조례도 없이 시설 확충에 나서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달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삼표시멘트의 기계 설비가 오늘부터 재가동됐습니다. 안전 조치가 완료됐다는 판단에서 이뤄진 조치인데 아직까지 사망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표시멘트 킬른 6호기가 가동을 멈춘 건 산업재해 사망 사고 이틀 후인 지난달 15일부터입니다. 근로자에게 위해와 위험이 현저하게 높아질 우려가 있을 때 기계 설비를 멈출 수 있다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태백지청은 안전조치가 완료됐다고 판단하고 최근 킬른 6호기의 작업 중지를 해제했습니다. 삼표시멘트는 이틀 동안 예열 기간을 거쳐 킬른 6호기 시멘트 생산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벨트에 끼어 사망한 노동자의 사고 원인을 밝힐 단서는 한 달이 다 되도록 나온 게 없습니다. CCTV가 한 대도 없고 현장에서 기계만 찍고 이제 사람을 찍는 CCTV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삼표 측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려다가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좁은 창문을 열고 작업한 노동자의 잘못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벨트 자체에 철물이 끼었는데 철물을 제거하면서 힘받고 있는 부위가 탁 튕기면서 끼어서 그렇게 사망하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해서 몇 사람들한테 흘렸어요. 사망 원인이 질식사였는데 사고를 조기에 발견했더라도 구조하기 어려웠을 거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해당 기계는 중장비의 궤도처럼 생겼는데 뭔가가 끼면 멈추거나 역회전하는 기계적 장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표 측은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빠져나가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대 반장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벌금은 얼마든지 맞아도 이거는 감당할 수 있다. 근데 대표이사 기소는 막아야 된다. 그 얘기 자체가 기소 막기 위해서는 사망자한테로 다 책임을 다 돌려야 되는 거죠.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한 경찰이 삼표시멘트의 사고 책임을 얼마나 밝혀낼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우선협상 대상자에 자격과 능력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사업 공모부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연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시설 우선협상 대상자에 법인 주소로 찾아가 봤습니다. 양양군 현남면에 한 폐기물 처리장이 나옵니다. 지난해 12월 설립된 법인이 사무실도 갖추지 않고 공모에 접수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얘기입니다. 폐기물 처리장은 법인 대표의 외삼촌인 정모 씨 소유로 현재 모 정당의 강원도당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무실 여기서는 사무실 속초로 해수욕장 쪽으로 사무실 옮겨가는 거죠. 외삼촌 대표 엄마의 동생 되시니까. 사업의 공모 과정도 석연치 않습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붉은 대게타운 부지 테마 관광시설 민간 사업자 공모와 비교해봤습니다. 붉은 대게타운 부지 공모에는 사업 수행 실적이 평가에 포함되어 있는데 속초 해수욕장 공모에는 이 부분이 없습니다. 재무 상태와 신용 상태, 총 사업비 대비 자기 자본의 적정성 등에 대한 배점도 속초 해수욕장 사업 공모에는 빠져 있습니다. 특히 속초 해수욕장 민간 사업자 공모에는 심사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항과 심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조항까지 덧붙여졌습니다. 관광가에서 열흘 정도 차이로 두 개의 사업을 공모를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모 지침서의 내용이 상당히 다른 점을 미뤄봤을 때 여러 가지 의문점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초시는 두 사업의 입지 여건과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를 뒀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붉은 대게타운 부지에 대한 것은 업종 자체가 혹여나 관광 테마 시설이 아닌 다른 업종의 숙박시설이나 이런 업종에서의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여지가 보이기에 속초해수욕장 관광 테마 시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공모 단계부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진행된 건 아니냐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코로나19로 가라앉았던 자영업과 전통시장 경기가 반짝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지역화폐인 강릉페이의 충전액을 살펴봤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난달 전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3,700곳을 대상으로 경기 동향조사를 실시했더니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88.3으로 전달 대비 14.5포인트 올랐고 전통시장 체감 경기지수는 109.2로 29.2포인트나 치솟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 효과가 컸는데 특히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는 지역 내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10명 결제하면 한 7명 정도 그 정도 플러스가 나오는데 그 이제 강릉페이로 많이 이용해 주시니까는. 강릉시가 충전식 선불카드 강릉페이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강릉 지역의 경우 현금과 신용카드 포인트, 강릉페이 등 정책 자금은 지난 7일 기준으로 1,36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이 가운데 40%가 넘는 605억 원을 강릉페이로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일반 충전액이 262억 원에 달해 지난 1월 13일 강릉페이 출시 이후 5개월 만에 모두 867억 원이 지역화폐로 풀린 셈입니다. 특히 식료품 판매와 생활서비스, 패션 잡화 등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사용액이 집중됐습니다. 여기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를 지역에서도 사용하는 만큼 소비 활성화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분들도 이 강릉페이 덕을 많이 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이 강릉페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강릉페이는 현재까지 10만 장 가까이 발행됐고 한때 신청자 폭주로 발급이 지연됐던 문제는 이제는 거의 해소됐습니다. 강릉시는 이달 말까지 일반 충전액에 대한 캐시백 혜택을 10%까지 유지하고 다음 달부터는 다시 6%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지난 1997년에 조성된 정선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앞으로 3, 4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정선군이 매립장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들은 매립장 운영 조례조차 없는 상태에서 확장 사업을 추진한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정선군 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주민들이 의원들을 상대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정선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이 있는 정선군 남면 광덕일리 주민들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선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지난 1997년 41만 세제곱미터 규모로 지어졌는데 이제 여유분이 7만 톤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정선군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오는 2024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각시설이 고장이 나면 태워 없애야 할 쓰레기까지 매립하고 있어 사용 연한은 더욱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정선군은 내년부터 4년간 모두 109억 원을 들여 매립장을 넓히고 소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관련 규정도 없이 임의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서 환경 감시라든가 지역 주민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독 정선군만 조례를 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십사 하고 몇 년 전부터 구두로 얘기를 하고 민원을 제기하고. 또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유출된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선군은 침출수는 여러 단계를 거쳐 처리돼 방류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이거 예산을 들여서 처리하는 물인데 이거를 저희가 처리 안 하고 방류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정선군은 매립장 인근 마을 3곳이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모으면 이를 반영해 조례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협의체와 이제 협의를 해 나가면서 한번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네. 관련 규정조차 없이 20여 년이나 쓰레기 매립 시설을 운영하고 확충하려 한 정선군의 엉터리 행정 관행에 지역민들이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 경포 일원에 야간 경관이 조성되고 11월에는 경포 비축제도 펼쳐집니다. 강릉시는 올해 10억 원을 투입해 경포 일대에 특성화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포해변 산책로에는 라이팅 아트 갤러리를, 경포 광장에는 빛의 카페를 선보이며 경포 호수에는 달을 소재로 조형물을 만듭니다. 강릉시는 또 11월 강릉국제영화제 기간에 제1회 경포 비축제를 개최합니다. 사북항쟁 4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 심포지엄이 오늘 서울 역사문제연구소에서 열렸습니다. 사북 역사를 열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국의 민주화와 사북항쟁 40주년에 대해 김동춘 한국민주주의연구소장의 강연과 사북항쟁과 노동, 정치, 사회에 대한 좌담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사북항쟁을 단일 주제로 열린 최초의 학술 심포지엄입니다. 사북민주항쟁 4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는 8월 7일과 8일 정선 사북읍 일대에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삼척 지역 체육인들이 오늘 단체로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삼척시 체육회 지도자와 삼척시청 핸드볼팀 선수, 강원대 레저스포츠학과 학생 등 40여 명은 오늘 삼척체육관 앞에서 단체로 헌혈 행사를 가졌습니다. 삼척시 체육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혈액 부족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체육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잎과 가지가 마르는 과수 세균병 의심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 평창의 한 농가에서 과수 화상병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오늘 과수 화상병으로 확진된 평창 농가는 1.6헥타르 가운데 나무 2그루만 감염된 것으로 조사돼 폐원이 아닌 감염주와 인근주 제거 조치가 이뤄집니다. 이달 들어 도내에선 평창의 2개 농가가 과수 화상병을 확진받았고 평창과 횡성, 철원에서 6개 농가가 가지마름병 확진을 받았습니다. 현재 철원 7개 농가와 춘천, 인제, 고성 각 1개 농가에서 과수세균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여행 횟수가 줄어든 가운데 국내 여행지로 강원도와 강릉이 인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지난달 7일부터 17일까지 19,529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국내 여행 영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행 횟수는 평균 6회에서 1.8회로 줄었습니다. 국내 여행 재개시 첫 희망 방문지로는 제주도 43.3%에 이어 강원도가 23.4%로 꼽혔습니다. 광역 시도가 아닌 단일 지역에서는 강릉이 4.5%로 여수 4.7%에 이어 두 번째고 경주 4.4%를 앞섰습니다. 한편 대다수 응답자들은 사람이 몰리는 곳 대신 숨겨진 장소를 찾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10월 경북 구미 등에서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연기 여부에 강원 체육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오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문제를 이유로 올해 전국체전을 내년으로 연기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은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장애인체전은 10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북 구미를 중심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양양군과 강원도체육회는 강원도민 체전 일정을 늦춰 8월 말에 열거나 아예 내년으로 수년하는 것을 검토 중인데 전국체전 개최 여부가 기준이 될 전망입니다.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에 대해 지방세 감면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도세 감면안이 오는 18일 도의회를 통과하면 다음 달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감면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입주 소상공인에게 올해 1월부터 연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과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방문으로 휴업한 업체 등입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